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익 시험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어떡하지 구원입니다. 이번 시험 뭐 나올지 걱정되신다고요? 그럼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크리스마스 기념 토익 점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익 어떡하지? 지난 시간까지는 파트 5, 6 이번 시험에 뭐 나올 거다를 제가 알려줬는데요. 마음속으로 좀 불안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가? 파트 7은 그럼 어떡하지? 파트 7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파트 7 여전히 불안한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파트 7 다음 시험에 바로 나올 내용. 첫 번째 이런 문제죠. 편지글의 목적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걸 우리는 주제 목적 문제라고 불러요. 5개에서 6문제 나오는데,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말은요 초반부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도 잘 느낌이 안 와요. 우리가 너를 알게 된 지도 얼마나 됐고 우리가 참 친한 친구였지. 근데 좀 뒤로 가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돈이 좀 부족해, 돈 좀 꿔줄래 하면서 막판에 딱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 정말 초반부에 그냥 할 말 다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돈을 꿔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야. 딱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꾸기 위해서,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여기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자기가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해 보았대요. 그럼 이거는 만났고 뭔가 후속 조치를 위한 거구나. follow up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기 딱 골라주시면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예약 확인을 받은 방이 막상 없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러면 벌써 유감입니다라고 말하고 미안해 그리고 끝나진 않을 거라고요. 해결책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 포괄적으로 불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런 말, 언제부터 뭐뭐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면 이거 대부분 다 새로운 정책 변경을 공지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주제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은퇴하게 된다, 혹은 승진되었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 등등등,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인사이동이라고 불러요. 초반부 2-3줄이면 이 인사이동의 느낌이 딱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냥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그런 설명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딱 초반부 딱 보면 이거 제품을 구매하기 전인가? 그러면 이제 홍보 자료인데요. 제품 구매하고 나서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 이거는 그냥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봐라 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글을 썼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새로 오픈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지정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넌지시 벌써 요청사항이 들어갔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사람 모집하겠다, 그래서 지원서 제출을 요청하려고 라는 보기를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주제 목적 문제는 오답이 좀 엉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 3줄 가지고 어느 정도 포괄적인 보기를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단 한 문제 정도는요 이렇게 좀 쉽게 풀리지 않아요. 초반부에 자꾸 무슨 얘기하는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막 상대방의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쫙 꺼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당신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웹사이트를 서핑하다가 하면서, 도대체 얘가 글을 왜 썼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쫙 가다 보면 후반부에 요청사항이 딱 넌지시 드러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다면 could you, 그럼 요청사항이죠. could you write about my blog, 내 블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써줄 수 있어요 당신의 게시글에. 이것은 자기의 블로그를 좀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풀이 방법은 2가지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거는 초반부 좀 안 풀리면 후반부까지 가겠다, 혹은 다른 문제부터 먼저 풀고 마지막에 풀겠다, 그러면 수풀 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제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글 자체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주로 발생한 일 위주로 그래 뭘 발표했대, 결정했대, 확인했대, 그러면 어떤 사건이 딱 나오거든요. 주로 나오는 주제가 공사, 인수확장, 후기, 평론, 조언, 제품 출시, 인사이동, 이런 것들이니까 주로 그런 사건들 위주로 결정이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곧 주제고, 주로 첫 번째 문단에 드러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제가 잘 안 느껴지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사건, 키워드를 딱 잡아내주시면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제 문제의 정답은 항상 포괄적인 단어를 포함하게 돼 있어요. 포괄적인 단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은퇴 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딱 그냥 행사라고 받아치는 거죠. 이게 봤더니 누가 무슨 승진이 돼서 사장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죠. 그냥 인력의 변화, 변동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그게 주제 문제의 정답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 문제의 정답을 고르신 다음에는 자기가 고른 정답 안에 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은 이게 정답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글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주제 문제는요, 보기를 먼저 읽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 문제, 주제 문제구나 확인해주고 바로 지문을 들어가서 머릿속에 한 3줄 정도로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되 3줄 정도로 나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 요청사항 잡아내 주시는 문제 혹은 다른 문제부터 다 풀고 마지막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초반부 3줄을 독해해 보겠습니다. 하버시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전에 디어 하는데 이거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사슴이라고 해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건 철자가 다릅니다. 사슴 씻게가 아니고요. 친애하는 모모에게 이렇게 하버시에게. 자, 그래서 패밀리아 헬스케어 센터라는 곳이 결정을 했습니다. 뭔가 발표했다, 결정했다. 물론 기사문에서도 잘 나오는 어떤 패턴인데요. 이런 거 나오면은 보통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죠. 더 이상 뭐뭐가 아니래요. no longer.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보험, 의료보험을 뭐로써? 지불 수단으로 고객들로부터. 자, 그러면 벌써 3줄 안에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받아들였다라는 소리인데 앞으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으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료보험으로 막 다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라의 의료비 전체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안 좋은데 앞으로는 의료보험은 안 받을 거야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독해를 안 하고 한번 풀리는가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A번부터 봅시다. 취소하려고, 그녀가 했던 약속을 취소하려고. B번은 그녀한테 알려주려고, 그녀가 물어봤던 어떤 가격에 대해서. C번은 발표하려고, 정책의 변경을. D번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말했던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걸 포괄적으로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고른 답 안에 포괄적인 어휘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change, 정책이란 단어 이런 것들이 정책은 뭐냐면 지불 정책인 거죠. 지금 변화는 뭐예요? 이제는 보험을 안 받겠다라는 거. 그런 걸 발표한다라고 하는 C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제 문제는, 목적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이번 시험에 5문제에서 6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토익 어떡하지?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저난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키워드 문제라고 합니다. 키워드 문제.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4월 23일이라는 키워드 문제죠. 이 키워드 문제는 육하 원칙 문제라고도 불러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총 19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즉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히셔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고 빠르게 맞춰야 되는데 문제에는 키워드가 보통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키워드냐면 주로 앞에 있는 의문사보다는 뒤쪽에 있는 특정한 단어를 키워드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를 그 회사가 최근 몇 해간에 걸쳐서 만들었냐 그러면 최근 몇 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요. 지문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좀 비슷한 단어 최근에 혹은 최근에 동의어죠. 혹은 조금 더 구체어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면 지난 3년도 나름대로 최근에라는 말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으면 이 키워드 주변에서 이제 단서가 싹 지나가는 문제인데 키워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고용했습니다. 더 많은 판매 사원들을 고용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정답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똑같은 표현 그대로 집어넣으면 너무 쉽죠. 그래서 이른바 paraphrasing, 재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더 많이 고용했습니다. 이 말을 Its sales force has been expanded. sales force라는 것은 영업 사원 전체를 가리키는, 판매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팀의 규모가 확장됐다라고 말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했죠. 재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이런 보기가 보이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키워드 문제는 좀 쉽다 보니까 정답에 대한 것만 챙기시면 안 되고요. 주로 이렇게 해서 오답에 빠지더라라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동일한 어휘라고 있어요. 동일한 어휘. 자기가 뭔가 답을 골랐는데 그 앞에 똑같은 단어가 있었다. 그럼 왠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워드를 잡고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키워드에서 좀 멀리 있는데 자꾸 단서로 잡으시면 위험하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던져주고 전화번호로 연락해라 이랬는데 전화번호라는 말은 맞는데 연락해라 대신에 뭐 적어라 라는 게 들어가 있거나 보기의 내용 중에 일부는 맞는데 딱 한 부분이 딱 틀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주로 오답이 된다.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빠진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함정은 뭐냐면은 정답과 오답의 단서가 막 같이 섞여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답의 단서가 먼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조금 이어서 정답의 단서가 나오는데도 오답의 단서가 먼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골라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키워드 문제는 쉽기 때문에 함정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 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딱 키워드 보이죠? 뭐 what이나 happen이 키워드가 아니고요. 4월 23일 날 이런 시점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으시면 안 되고요. 지문에서 4월 23일이 지나갈 때까지는 내가 그냥 쫙 독해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월 23일이 언제 지나가느냐? 앞에서부터 쭉 볼게요. 디렉터, 감독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우리 또 햄버거 생각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is premiering his newest theoretical performance. 자, 이런 부분 읽을 때 막 단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막 이른바 영혼이 없는 독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는 독해를 할 때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4월 23일 날 언제 나오지? 그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프리미어는 처음 공연하다라는 뜻이고요. 가장 최근에 극장 공연을 어디서 처음 공연할 거냐면 at the Rosemary Theater에서 금요일 날 4월 23일 날 공연을 할 것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4월 23일 날 키워드로 잡기로 했잖아요. 역시나 4월 23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정답은 요거 한 줄 위부터 한 줄 아래 정도까지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오답 단서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 4월 23일 날 그럼 발생하는 게 뭐냐? 머릿속에 그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 뭐 인터프리테이션 해석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메스터피스라는 것은 대작이죠, 대작. 그 대작 이름이 이제 뭐 이건데 이것을 현대로 해석한 그런 거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티켓 구매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벌써 여기서는 키워드에서 너무 멀어지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4월 23일 날 첫 공연을 하는구나. 그 공연 이름이 셰익스피어의 공연이구나.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런 해석본이구나. 그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이제서야 보기를 봅니다. 보기 중에 공연을 처음 하고 또 현대적인 해석본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연에 대한 티켓이 판매가 될 거야?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막 여러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때 공연을 하겠다고 했지 그때 티켓을 판매할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넘어가세요. 오디션이 개최된, 오디션 아니죠. 이거는 뭐 지원자를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 연극이 공연이 될 건데 처음으로 공연이 될 거야 그랬는데 이게 영화인지 연극인지 좀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theoretical performance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화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뭐 연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연극이 처음으로 공연이 될 거다 했으니까 그럼 이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단어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 프리미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프리미어라는 게 첫 공연하다라는 단어니까 아, 그게 패러프레이징 돼서 처음으로 공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C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거고요. 디렉터가 연설을 할 것이다 공연에 대해서. 자, 이거는 디렉터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까. 그 다음에 공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한 부분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기에서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동사 쪽이나 목적어 쪽이 딱 틀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빈출 오답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C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파트 7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시간 부족이죠. 지금부터 not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not true 문제라고 하고요. not이 없는데 저런 사실 여부, 진위라고 합니다. 진위 확인 문제. 그래서 줄여서 true, not true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10문제 나와요. 자, 이런 문제는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 문제 하나가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 왕창 잡아먹고 사실은 문제도 잘 못 풀게 되는 거라서 제가 알려주는 요 스킬대로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캔할 영역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 것은 혹은 뭐 틀린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지문 전체를 다 보고 풀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보겠다를 정하는데 보통 이 문제에 키워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스터 킴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그러면 뭔가 미스터 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 부분부터 열심히 봐주면 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전체 이 글 안에서 사실인 것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 순서대로라는 말이 뭐냐? 만약에 총 3문제짜리인데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지문의 중반부 봐라 이런 거죠. 만약에 총 3문제짜리인데 이게 마지막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문의 후반부부터 집중해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스캔할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영역을 결정했으면 보기를 2개를 먼저 읽어줍니다.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24시간 동안 문을 연다고 보기 2개 읽었으면 그 다음에 지문을 3줄을 대조를 하세요. 왜 이 법칙을 정했냐면 보기 4개를 먼저 다 읽고 나서 지문을 들어가니까 심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내가 보기를 다 읽는 동안에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렇다고 지문을 막 3줄 이상 읽기 시작하면 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저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막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 2개 읽고 지문 3줄 대조를 해가면서 진위 여부, 진위라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라는 걸 보기를 읽었는데 지문을 봤는데 언급이 없어요. 아예 음료에 대한 언급도 없고 무료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럼 이건 언급 없는 거구나 해서 오답으로 소거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24시간 문을 연다 그랬는데 24시간 이야기는 있어. 그렇지만 문을 연다가 써있던 게 아니고 그냥 질문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일부는 맞지만 이건 틀린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답은요. 아예 언급이 없는 것도 오답이고 그 다음에 틀린 얘기를 해도 오답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맞는 얘기, 사실적인 얘기를 이제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나추로 문제는 오히려 이제 맞는 게 3개가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3개를 찾는 방법은 역시 열거된 목록, 점점점 이렇게 세로로 열거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줄, 2줄, 3줄 정도 안에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떨어져서 쫙 몰려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맞는 거 3개를 찾아서 소거를 해주면 되는데 시험장 가보면 낫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낫을 놓쳐버리면 맞는 게 3개니까 답이 되게 잘 나와요. 이번 시험 되게 쉬웠어 하면서 시험장에 나오면서 했는데 그게 낫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충격받는 경우가 많죠. 낫을 일단은 별표를 2개를 쳐주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근데 때로는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자기가 결정한 그 해당 영역을 스캔을 했는데 단서가 그 안에 다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어디를 좀 더 봐줘야 되는 경우 혹은 순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음 순서의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리거나 혹은 내가 영역을 스캔했는데 답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 보기를 볼 때 일단은 고유 명사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확인해 주시면 그거는 좀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나는 이거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꼼꼼히 풀어야지. 그렇지만 이거를 막 가지고 5분 붙잡고 이러면 안 되고요. 최대 2분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2분이 최대 시간입니다. 그거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이 답을 못 찾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고 넘어가야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낫이 들어가 있죠? 반사적으로 그냥 낫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2개를 치고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인지가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막 맞는 걸 고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키워드가 있네요. 프리 메이크업 세션 그랬으니까 무료 화장 해주는 시간, 무료로 화장을 해주는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지문에서 스캔할 영역을 정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스캔할 거냐면 막 읽다가 무료 화장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멈춰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보기 2개를 읽고 지문 들어가고 보기 2개 읽고 지문 들어가고 하는 건데 보기를 딱 봤을 때 뭐가 특출난 어떤 고유명사나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번은 파퓰러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죠. 이거 무료 화장 시간 이거 인기 있어? 시즈널 베이시스 그러면 몇 월에서 몇 월까지만 한다. 뭐 이런 말. 몇 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정규 고객한테 제공이 된다. 저는 지금 느낌이 좋아서 그냥 보기 4개를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4개 읽는 게 부담스럽다면 2개만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단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자기가 동그라미 쳤던 키워드 정도 popular 있었지, seasonal 있었지, couple of hours 있었지, regular customer 있었지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딱 해주고 나서 지문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쯤에서 free makeup 세션이 나오는지까지는 가주셔야 돼요. 자,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 3개월 우리의 이 코스메톨로지스트 화장품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in training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 apply, 지원할 수가 있는데 메이크업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for free, 무료로. 여기서 apply라는 것은 지원하다가 아니고 발라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람들한테 화장품을 발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화장 전담해주는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그들한테 real life experience,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느끼게 해주려고 라고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키워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준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무료 메이크업 세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 지나가고 있을 때부터 이제 집중해서 사실 여부를 따져줍니다. 근데 우리가 낫이 들어가 있었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 3개를 지워야 돼요. 자, 이 세션이 인기가 있는 세션인가 여기까지 언급이 있었나 한번 보는 거예요. 딱히 인기 있는 거 모르겠죠. 그러면 이거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spaces are available. 공간이 이용 가능한데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빨리 갑니다 그랬어요. 공간이 빨리 가다? 이게 뭔 소리야? 아, 이게 인기가 많아서 빨리 좌석이 찬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 벌써 인기가 있는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봤더니 9월에서부터 11월까지래요. 그러면 이게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어베일러블 한 거니까 시즈널적인 건가 보다. 맞는 얘기니까 소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야 되겠죠. 맞는 거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 여기 웹사이트 방문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날짜가 비어 있는지 그리고 예약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아직 뭐 딱히 없습니다. 플레이스 비어요. 알아두십시오. 당신의 시간이 아마도 2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완성하는 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네가 조금 인내하기를 요청한다. 숫자 같은 거 나면 항상 체크해 줘야 된다고 했죠.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는데 2시간 couple of hours가 2시간이란 말이에요. 몇 시간 걸리는 거.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언급이 됐구나. 봤더니 이거는 누구한테나 열린 건데 무료로 레귤러 커스터머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낫이 들어가 있었던 문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언급이 안 된 거, 무료 수업에 대해서는 이거 꼭 레귤러 커스터머, 원래 정기 고객, 정규 고객한테만 제공된다라는 식의 언급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D번 답이 되고 인기가 있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고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얘기 있었고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맞는 얘기라서 탈락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D번이 답이 됐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비되는 문제예요. 최소한 1분 정도는 소비된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토익 어떡하지? 네, 여러분 12월 25일 토익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 7 문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시험 전 이 영상을 꼭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토익이 쉬워진다. 에듀윌 합격 패스.